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은 단순히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배에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기름값 폭등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의외로 반사의 이익을 얻으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수에즈 운하 사건이 터지자 가장 주목받은 나라 두 곳은 대만과 일본이었습니다. 에버그린호를 운전한 곳은 대만이었고 배의 소유자는 일본이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대만이나 일본 두 나라 중 하나는 막대한 피해 보상과 더불어 조선업계에서 최악의 이미지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태 초기 일본인들은 아주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 그지없었습니다. 배만 자신들의 것일 뿐 선장의 실수와 강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본의 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기에 일본 역시 피해 보상과 더불어 조선업계에서 실추될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미 한국에게 조선 시장을 내주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끈한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가 독보적인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는 기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럴 때마다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저 한국은 조금의 틈만 생기면 일본을 물어뜯고 자신들을 축켜 세우기 바쁘다고 비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태 초기의 증언과는 달리 점점 일본의 조선업계에 대한 물음표를 짓게 만드는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자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계들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풍이 심하게 불었다고 해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배가 이 정도 바람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조선업계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이유가 된 것이죠. 게다가 에버그린호는 만들어진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일본 조선업계에 대한 물음표가 붙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만든 배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도 한국의 조선업계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게 된 이유가 되고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호언장난과는 달리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계들은 막대한 반사의 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주가가 거의 10%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조선 빅3로 불리고 있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각각 5%에 가까운 주가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지난 26일에는 삼성중공업이 무려 2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수주까지 따냈기 때문에 선박 수주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로지 일본 선박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로 관심이 쏠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아시아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한국은 1등의 자리를 놓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고장을 일으키는 중국 선박은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의 2파전이 되는가 싶었지만 1년마다 생겨나는 일본 선박의 사고로 관련 업계 사람들의 불신이 쌓여가던 와중에 이번 사건마저 터지면서 한국이 전 세계 조선 사업을 완전히 싹쓸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한국인들의 희망이 아니라 주가나 수주 등 실제 지표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표면적인 사고의 원인은 일본 배의 명백한 결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고 어마무시한 수주 금액이 필요한 선박 발주에 있어서 굳이 완벽한 기술력과 안전을 자랑하는 한국 어깨를 두고 일본을 택할 이유는 이제 없어진 것이죠.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수에즈 운하 사고 원인과 관련된 뉴스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풍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그건 아무리 들어봐도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 강풍이 있었다고 해도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잖아.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수에즈 운하가 이제 막 운영된 신생 운하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 정도의 강풍이 불지 않았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몇십 톤에 달하는 배가 저렇게 기운다는 것도 말이야. 만약 정말 강풍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선박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도 참 안타깝다. 하필 운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사고에 연관됐으니 말이다. 한국의 조선업계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수혜를 다 받을 수 있게 생겼어. 한국이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이득을 챙긴다고는 말할 수 없지. 그만큼 원래부터 뛰어난 선박 제조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만큼의 반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야. 예전부터 나는 일본 선박업계에 대한 불신을 주장해왔던 사람 중 한 명이야. 이번 사고는 선박의 문제가 아니라고 쳐도 분명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만약 일본 선박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거야. 그 피해는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조선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에버기브노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만든 선박이었다면 과연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까? 무조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은 아니라고 봐. 10년, 20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재팬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고품질의 상품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부실의 이미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의 이름을 알릴 거란 건 역시 아무도 몰랐을 거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서로 붙어 있는데 기술력은 왜 자꾸 벌어지고만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지면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기술을 흡수하며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만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어. 삼성이 휴대폰 말고 배도 만들고 있었어? 삼성은 그냥 애플처럼 전자기기만 잘 만드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큰 기업이었구나. 최근 조선시장은 누가 최대한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만드느냐 하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에버기브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일본이 만든 건 큰 시한폭탄에 불과했다. 비록 지금은 한국의 조선산업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길 바랍니다. 일본 역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절대 똑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항상 바닥부터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실을 쌓아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 번 잡은 1위의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아. 이상으로 수에즈 운하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